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쓰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150에러가 나오는 원인은 제가 이제 그 토출 가열도 때문에 이제 애압축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150에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자팽창변이 문제가 생겨서 고착이 뻘떡 열려가지고 아예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액냉매가 그대로 그 저하관으로 통과될 때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 보면 냉매 과단 누설이라 했는데 이 냉매가 뭐 실내로 과단 누설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전자팽창변을 통과할 때 그냥 전자팽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바로 이제 넘어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는 제가 좀 표현이 좀 리얼하게 했습니다만, 그냥 그 상당히 높은 압력의 고압의 액체가 이렇게 LEV를 제대로 통과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게 지금 에어컨을 꺼놨는데도 그냥 넘어가구나 하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량 중에서도 관행각기, 아까 관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LG MV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액관 가스관 직결, 요게 이제 문제였죠.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자팽창변 이 PCB에 꽂혀 있는 전자팽창변 소켓이 불량일 때, 네, 그럴 때도 있겠죠.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차례대로 봐야 됩니다. 1번 토출 온도 센서 및 압축기 전원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압축기 전원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애매한 이야기, 압축기 전원선을 내가 연결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대형 그 현장에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 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슬레이브 2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이 그 에어컨을 설치를 할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전원선이 또 옆집에 또 이번엔 또 대형 트럭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슈퍼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령 3상 4선시 잘못 연결됐다 그래도 아래에서 상 발환서가 있어서 상을 다 잡아주게 되어 있는데,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연결되면, 특히나 이제 그 마스터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이제 에러가 뜨겠지만, 보사 에러가 뜨겠지만, 잘못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가 안 돌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출 온도 센서 불량, 실외기에 보면 토출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게 불량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 이거 보시면 전자팽창변이지 않습니까? 요게 전자팽창변 내부에 보면 요 올리피스라 해가지고요, 이 고속으로 이게 스텝에 의해서 잠가줬다가 열어줬다가, 그래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맞나? 이 들어가서 이리 나가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붙어 있는 거니까. 요 위에 이 코일이 감겨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운반 중에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탈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는지, 잘 이렇게 밑에까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냉방일 경우에는 이게 담당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설치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기에 있는 전자팽창변이 썰 말이 없는가 봐요. 구속이 별로 좋지 않는데 구속 물려 있다, 꼼짝만에 구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착하고 구속하고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고착은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냉매가 실내로 누설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전자팽창변 안에서 가다하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설하시는 SI 분들이 이거 판단만 해주면 돼요. 내가
MV를 찍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분들 와서 이거 다 보고 아 전자팽창빈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또 가서 가져오고 또 실내기 다 개봉해서 그 용접 다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장이 빨리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좀 전에 본 글이 하나 여기 댓글이 달렸는데 설치하는 거는 눈살림만 좋으면 금방 설치할 수 있다. 기술자도 아니다 이랬는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영업하는 거는 또 영업의 기술이 별도로 있겠지만 실제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분들은 바로 이 설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설치를 잘하고 사후 처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소비자하고 혈압을 없이 잘 설치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몸값을 쳐서 얼마를 이렇게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잘 못하고 하니까 너는 얼마 주고 이 사람은 진짜 잘하니까 얼마를 주고 몸값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꼭 이제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스템 에어컨을 내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설치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영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영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설치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영업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설치도 시작을 해서 이제 설치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현장에 가면 우리 팀장들이 나하고 설치 못하라 그럽니다. 제가 몸이 지금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굉장히 군살도 없고 아주 그냥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붕 속에 들어가서 메리탁트 할 때 지붕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난간에 매달려서 하는 부분 제가 아직까지도 잘 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구나.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의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고 계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값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LEV 내부를 한번 볼까요? LEV 내부, 요게 이제 오리피스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전자팽창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제 마모가 돼서 이 사이가 계속해서 떠서 냉매가 흘러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손상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손상이 될까? 내부에 있는 건데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질소 블리딩을 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질소 블리딩 작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아래 보면 냉매 그 다음에 오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화학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확히 이 내부가 왜 이렇게 손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좀 잘 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음에 나오지요. 이렇게 질소를 질소하는 거는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소 레귤레이터를 써서 항상 일정하게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없어지고 질소가 딱 채워져 있도록. 질소가 딱 채워져 있으면 용접할 때 벌써 불꽃이 달라요. 외부로 나오는 불꽃이. 그 다음에 지금 한때 우리가 이 필터 드라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냉난방이다 보니까 냉동에는 필수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 필터 드라이가 필수로 쓰이는데 냉난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건 이제 잘 쓰지를 않습니다. 필터 드라이를 잘 쓰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좀 권장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습도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동배관을 장시간 방치했다가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 저정압 덕터 원웨이 카세트 유형 실내기 설치할 때 이렇게 해주면 좋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뭐 사용을 현재 하지 않고 있죠. 이럴 때는 시비가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A라는 현장에 안에 내부 시설을 싹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해놨다가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추가할 거는 좀 추가하고 나머지 기타 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떼서 다 철거를 해서 전부 다 지소를 다시 봉입을 하고 완벽하게 막아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량의 이제 뭐 습기가 들어가서 안에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다 진공 작업을 다 했다고 손치해도 남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반드시 의심나는 지역에는 이 필터 드라이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필터 드라이는 반드시 수평으로 합니다. 전에 우리 시스템 에어컨 멀티버 슈퍼 3인가요? 나왔을 때 그런 현장들이 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권장을 해줬어요. 필터 드라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필드 사례 7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행각기 불량. 이거는 이제 MV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는 제대로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MV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 잘 설명을 해놨죠. 마스터 시래기의 토출 가열도 낮음, 왜 낮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가냉각 입출구 온도, 온도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가 비슷할 때 누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 이제 전자평창변인데요. 냉매가 가열을 시키면 아까 전에 3도 올린다 그랬죠. 시스템 에어컨. 냉동에는 보통 5도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 올려가지고 액을 다시 가스로 만드는, 이게 이제 HR 유니트라고 하는데, 과열 없이 그냥 HR 유니트 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회로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쭉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필드 사례를 쭉 보시면 냉매량이 과다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한다는 얘기죠. 넘어서 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어큐뮬레이터, 여기 보면 이 어큐뮬레이터 쪽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100% 다 가스로 되지 않고 다소 액이 들어오면 이 어큐뮬레이터에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기체를 만들어서 컴프레셔를 넣어줘야지만 액 압축이 안 되고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매가 과다가 되면 이 넘어가 나가버린다는, 넘어 나가면 결국은 그게 다시 컴프레셔 들어가서 액 압축이 되니까, 그래서 냉매를 정확하게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필드 사례를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이제 실내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달 거라고 한 대만 좀 여분으로 우선만 둡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배관만 이건 없죠. 이게 중간에 없든지 뭐 마지막에 없든지, 마지막을 한번 중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지어보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동배관 고압과 잡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수 압력 본다고 이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철거할 거라고 보고 했으면 그냥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고온 고압의 액냉매가 그대로 저압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직결로 했을 때 MV 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딱 세워놓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왜 그러는지 우리 설치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이렇게 지금 해놨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모르고, 설치불량입니다. 이 설치불량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저는 경험을 한번 해봤고, 지금은 이제 필드에서 우리가 그 SA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런 거 설치불량 하지 마시라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개별 차단기, 이게 이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별 차단기. 만일에 우리가 에어컨을 시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층별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 3층 건물이 있다고 하면 실외기를 옥상에 두고 차례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실내기 전원을 이게 같이 따라다니기가 조금 애매해서 각 방의 실내에 있는 전기를 그냥 하나씩 연결하지 않습니까? 또 차단기 하나고 또 차단기 연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리 하면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 차단기가 떨어져서 실내가 동작을 안 하면 잘 돌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전자팽창이 열려서 딱 지금 돌고 있다가 이 차단기가 딱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액냉매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 차단기가 다 떨어지면 다, 만일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차단기가 떨어져 줘야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다시 리셋 시키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개별 차단기를 달아서 한 대가 만일의 경우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된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쪽을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그래프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한데요. 뭐 우리가 압축기를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압축기가 반대가 돼가지고 여기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는 격히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있다 만 알고 계시면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에러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1번 압축기 토출 온도 센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의 경우에 동작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이게 에러 번호가 뜨지 않고 이제 컴프레셔를 마시가게 만드는 액압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실수를 이제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이런 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 그대로인데요. 압축기가 왜 뭐 센서가 탈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좀 점검을 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용달차 이런 게 아마 막 어떤 때는 막 뒤집어져 가지고 가져오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센서나 이런 게 좀 뭐 탈거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한번 다 이거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럴 때 MV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그 CH05 그 다음에 E205 순번적으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전 설치 중에 CH150, 1501이나 150 떴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잘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머리를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화면 스크린에서 어떤 데이터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건 뭐 콩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미비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필드에서 이제
이걸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하신 분이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 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